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바닷가 염전마을에 삼식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삼식이는 너무나도 게을러서 일은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대기만 하였지요. 해서 하루는 아버지가 삼식이를 불렀답니다. 이놈 삼시가 다 큰 사내가 놀기만 하고 도대체 뭘 해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삼식이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방문을 열어보니 삼식이가 퍼질러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다 못한 아버지가 마침내 불호령을 내렸지요. 예끼, 이놈아, 공짜로 밥 먹이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더는 못 보겠으니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런데 삼식이는 반성도 안 했는지 천연덕스럽게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미처는 해줘야 나가든지 말든지 하지요. 기가 찬 아버지는 볼기를 칠까 하다가 광에서 소금 한 자루를 꺼내왔답니다. 이 소금을 줄 터이니 이걸로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거라. 아버지도 참, 이 염전마을에서 누가 소금을 사 먹는데요? 보이는 게 바닷물이고 흔한 것이 소금인데. 낸들 아느냐? 그건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자, 이제 쏙 나가거라. 졸지의 집에서 쫓겨난 삼식이는 마을 한복판에 퍼질러 앉았지요. 헌데 그러고 있으려니 점점 배가 고파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삼식이는 터덜거리며 옆집 곱단이를 찾아갔습니다. 곱다나, 나 밥 한 끼 줄 수 있어? 게으름뱅이 삼식이잖아. 네가 뭐가 이쁘다고 밥을 주니? 그러지 말고 이 소금 한 국자 퍼줄 테니 밥 좀 줘봐라. 필요 없어. 널린 게 소금인데 왜 밥이랑 바꾸겠니? 곱단이의 핀잔에 삼식이는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래도 배가 너무 고팠기에 이번엔 언년이네를 찾았지요. 언년아, 밥 좀 주라. 삼식이구나. 게으름 피우다가 언젠가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았다. 여기까지 소문이 퍼졌냐?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정말. 너한테 체면이랄 게 있니? 자, 이거라도 받아. 삼식이가 받아보니 이건 언년이네 개인 멍멍이가 먹을 쉰밥이었지요. 그러나 별수가 없던 삼식이는 묵묵히 쉰밥을 먹었답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생각하는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언년아, 잘 먹었어. 그리고 잘 있어. 네가 웬일이래? 나한테 인사를 다 하고. 언년이가 돌아봤을 때 삼식이는 그 자리에 없었지요. 어느새 훌쩍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염전 마을을 나선 삼식이는 소금 한 짐을 지고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서울 구경이나 해야겠다. 삼식이의 발걸음은 저 멀리 한양으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내리 사흘을 밥도 굶어가며 걸었지요. 헌데 배가 고픈 탓인지 소금자루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의 소금 쓸 데도 없는데 확 버려버릴까? 소금자루를 버리려던 삼식이는 그래도 가진 게 이것밖에 없으니 차마 버릴 수가 없었지요. 해서 매일같이 고민만 하다 보니 어느새 한양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여기가 한양이로구나. 희야, 별천지라고 하더니만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구먼. 한양을 처음으로 본 삼식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길거리에는 사람이 그득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생전 처음 보는 물건들이 넘쳐나고 있었지요. 해서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하던 터라 어느새 날이 저물고 말았지요. 어이구, 시장해라.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겠구먼. 하기야 사흘을 내리 굶었으니 배가 고플 수밖에요. 그러나 땡전 한 푼 없는 신세인지라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삼식이는 아무렇게나 남의 집 처마 밑에 주저앉았지요. 어휴, 이 넓은 한양에 내가 먹고 쉴 곳이 없구나.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길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허나 그 중에 삼식이의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한숨을 쉬던 삼식이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일단 무작정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여기 장국밥 한 그릇이 얼마요? 10푼이요. 그럼 2그릇 가져오시오.
내가 돈 대신 한양어치 일을 할 터이니 그렇게 하시구려. 10푼짜리 국밥 2그릇으로 한양어치 일을 시킬 수 있으면 나쁠 것이 없었지요. 주모는 선선히 수락했습니다. 삼식이는 국밥을 정신없이 먹어치웠습니다. 2그릇을 내리 비우니 이제야 좀 살 것 같았지요. 잘 자셨소? 그럼 가서 물 좀 길어오시오. 내일 쓸 물이 간당간당하니께. 알겠수다. 삼식이는 물지개를 메고 가서 물을 가득 길어왔습니다. 물통에 물을 10번쯤 부으니 땀이 비오듯 흘렀지요. 윗도리를 탁 걷어붙이자 건강한 몸뚱이가 드러났습니다. 희야, 총각. 살결이 뽀얀 것이 역시 젊은 게 좋긴 하구려. 원, 주모도 참. 그나저나 물 다 길어왔소. 그럼 여기 장작도 좀 패주시구려. 삼식이가 이번에는 부엌 뒤편에서 도끼질을 시작하였답니다. 도끼를 들고 몸에 힘을 주니 근육이 울룩불룩 올라왔지요. 주모는 그 광경을 정신없이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일을 끝낸 삼식이가 부르는 것도 몰랐지요. 다 하였소. 어머, 내 정신 좀 봐. 벌써 다 하셨소? 그럼 일 끝나고 나 좀 봅세다. 내가 기니 부탁할 일이 있으니께. 주모는 눈을 찡긋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마지막 손님까지 떠나자 주막엔 삼식이와 주모만 남았더랬습니다. 주모는 삼식이를 방으로 불러들였지요. 그럼 어서 꺼내보시구랴. 삼식이가 닦아보니 커다란 것이 딱 나타났지요. 주모는 벌린 입이 다물어질 줄 몰랐습니다. 한양치고는 좀 많구먼. 이거면 못해도 100냥짜리는 되겠수다. 좋소. 그럼 값을 어떻게 치르시겠소? 청년이 성미가 급하고마이. 내가 내일도 밥을 해줄 터이니 그걸로 퉁칩시다. 좋소. 대신 좋은 반찬으로 부탁 좀 하겠소. 농을 주고받던 삼식이와 주모는 마침내 일을 시작하였지요. 오랫동안 굶었던 주모는 100냥짜리 물건으로 호사를 누렸답니다. 주막이 떠나갈 정도로 비명을 지르다가 날이 밝을 때가 되어서야 잠잠해졌지요. 삼식이 청년,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며칠 머물다 가시오. 삼식이의 팔을 베고 누운 주모는 너무나 만족스러워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삼식이는 낮에는 주막 일을 돕고 밤에는 100냥짜리를 휘두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주모가 오늘따라 좋은 반찬이 들어왔다며 상을 차려주었지요. 기대하던 삼식이는 주모가 내온 것을 보자 얼굴을 찡그렸지요. 이게 뭐요? 바닷가에서 왔다는 청년이 고등어도 모르시오? 이게 서울에서는 한 냥짜리 반찬이오. 삼식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모가 내온 고등어는 상하기 직전인지 비린내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헌데 주모의 표정을 보니 이게 한 냥짜리 값비싼 반찬이 맞는 것 같았지요. 한양에선 이런 맛없는 고등어를 한양이나 주고 먹는단 말이오. 어메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무슨 소리요? 서울은 생선이 귀해서 돈 주고도 못 먹는 것이 고등어요. 그러자 삼식이는 방구석에 처박아둔 소금자루를 짊어지고 부엌으로 갔지요. 부엌에는 주모가 사온 고등어가 널려 있었습니다. 삼식이는 그 위에 소금을 살살 뿌렸지요. 귀한 소금을 그렇게 뿌리시오? 참나 고등어에 소금에 무슨 이런 호화로운 걸 다 만드시오? 주모의 볼멘 소리를 귓등으로 흘린 삼식이는 그날 주막에 모든 고등어에 소금을 끼얹었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고등어에 물이 쫙쫙 빠지면서 아주 구수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났지요. 그걸 불에 탁 구우니 글쎄 주막 바깥까지 냄새가 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아주 군침이 도는구먼. 그러게 말이오. 주모, 그게 무슨 반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좀 내오시오. 손님들이 사방에서 냄새를 맡고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금에 절인 고등어는 날개가 돋친 듯이 팔려나갔답니다. 삼식이는 주막 손님들을 붙잡고 물었지요. 한양 사람들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간고등어도 모를 줄이야? 그동안 생선을 어떻게 먹고 사셨소? 그거야 멀리서 생선을 가져오니 반은 상하고 반만 간신히 가져와서 먹었지.
손님들의 말에 삼식이는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럼 내가 간고등어를 가져오면 사 먹겠소. 이를 말인가? 한 양이 아니라 두 양이라도 먹겠네. 삼식이의 고향에서 소금은 한 자루가 한 양이었지요. 거기에 고등어도 한 마리가 아니라 한 손이 한 양이니 둘을 합해도 간고등어 한 마리에 10푼이면 떡을 쳤답니다. 그걸 한 양에 가져오면 두 양이 되니 못해도 이문이 20배나 남는 것이었습니다. 삼식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 이거 퍽 괜찮은 장사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삼식이는 주모를 붙잡고 말했지요. 주모, 우리 고향 마을에는 소금이 넘쳐난다오. 그러니 주모가 고등어 간만 내주면 내가 간고등어를 잔뜩 가져오겠수다. 그게 물어볼 말인가? 좋다마다. 알겠소. 그럼 약조한 거요. 그러시오. 근데 오늘은 늦었으니 호호호. 일단 내 방에서 자고 내일 가시구려. 해서 삼식이는 그날 밤 또다시 주모와 질펀한 밤을 보냈지요. 그리고는 다음날 일찍 주모에게 열량을 빌려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곧장 향한 삼식이는 광에서 소금자루를 모조리 꺼내 실었지요. 이놈아, 그 소금은 공짜가 아니다. 가져가려면 돈 내고 가거라. 아버지, 이거 다 얼마면 되겠슈? 못해도 한 양은 받아야 쓰겄다. 두 냥 드릴 테니 이젠 아무 말 마시오. 그놈 바깥바람을 쐬더니 정신이 들었나 보구나. 좋다, 다 가져가거라. 소금을 몽땅 수레에 실은 삼식이는 이번엔 고등어가 많이 잡히는 충청 삼길포로 향했지요. 마침 삼길포에서는 고등어 잡이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어머님들. 8냥을 드릴 테니 고등어를 수레에 가득 실어주시오. 8량이나 준다고 하니 어부들이 앞다퉈 고등어를 가져왔답니다. 삼식이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소금을 치면서 고등어를 차곡차곡 실었습니다. 못해도 고등어 40~50마리가 쌓이니 수레가 아주 그득해졌지요. 옳거니 이제 한양으로 가자. 한양까지는 꼬박 사흘이 걸렸지요. 마침내 삼식이는 주모가 기다리는 주막에 도착하였답니다. 그동안 고등어에 물이 쫙쫙 빠져서 아주 맛있는 강고등어가 되어 있었지요. 삼식이 총각, 참말로 고등어를 한 수레나 가져왔구먼. 도대체 무슨 수로 한 마리도 상하지 않은 것이야? 그게 다 방법이 있지요. 자, 이제 이걸 좀 사주시구려. 주모는 싱글벙글 20냥을 내밀었습니다. 빌려준 돈까지 합쳐서 딱 30냥이었지요. 단숨에 30냥을 벌어들인 삼식이는 기분이 죽여졌답니다. 매달 간고등어를 한 수레씩 몰고 올 테니 주모는 30냥씩 주시구려. 그게 이를 말인가? 삼식이 청년은 앞으로 꼬박꼬박 고등어를 가져와야 할 걸세. 큰돈을 번 삼식이는 곧바로 내려갈 채비를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주모가 갑자기 온몸을 베베 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식이 청년, 내려가기 전에 또 내 방에서 자고 가면 안 될까? 그리하여 삼식이는 주모에게 또 한 번 100냥짜리를 맛보여줬답니다. 다음 날 일찍 고향에 내려간 삼식이는 아버지에게 30냥을 딱 내밀었지요. 이게 무엇이오? 이게 정녕 네가 번 돈이 맞느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집 소금은 죄다 저한테 파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냐, 알겠다. 이제부터 우리 염전 소금은 다 너한테 맡기마. 그리하여 삼식이는 고향집과 삼길포를 오가며 강고등어를 만들어서 한양으로 실어날랐답니다. 이제는 주모네 주막뿐 아니라 한양의 주막을 모두 돌면서 강고등어를 팔아치웠지요. 어느덧 삼식이와 거래하는 주막이 한양과 경기도 일대에만 20곳에 달했답니다. 나중엔 사람들까지 고용해서 강고등어를 퍼날랐지요. 덕분에 수입이 매달 수백 냥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삼식이는 그렇게 번 돈으로 한양에 커다란 두부 공방을 지었습니다. 고등어가 아니라 웬 두부냐고요? 그야 두부도 바닷물을 써서 만드니까 그렇지요. 삼식이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고 남은 간수로 엄청난 양의 두부를 쏘았답니다. 좋은 소금에 콩을 쓰니 그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윽고 삼식인의 두부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지요. 소금으로 고등어를 절이고
남은 소금물 두부를 쓰니 이거 아주 일석이조로구나. 삼식이는 어깨춤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고향에서 아버지까지 불러들여서 두부 만드는 감독으로 앉혔답니다. 그렇게 두부와 강고등어를 팔아대니 어느새 거래처가 수백 곳에 달했지요. 한 해가 지나가자 삼식이가 버는 돈은 어지간한 대감집보다 많을 정도였습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나. 게으름뱅이 아들놈이 이제는 갚으라니. 아버지는 그득히 쌓인 돈을 보며 어깨춤을 추었답니다. 이후 삼식이는 고향 땅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아버지를 모셨지요. 삼식이가 너무도 기특했던 아버지는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거 아는가? 이 동네 제일의 갑부 삼식이가 바로 내 아들이다 이 말이요. 그 얼마 전까지 게으름뱅이라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았남. 돈 벌어오라고 내쫓은 걸로 아는데. 예끼,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내쫓았나? 그놈이 나가겠다고 해서 내가 미천까지 해줬는데. 하도 자랑질을 하니 염전 마을에 삼식이가 부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기가 꽉 찬 처녀애들이 뻔질나게 기웃거리는 것이었죠. 처녀들은 삼식이 얼굴 한번 보려고 아주 북새통을 잃었답니다. 아버님, 장에 다녀오시나요? 응? 넌 곱단이 아니냐? 네가 여긴 웬일이냐? 약식을 했는데 아버님이 생각나서 와봤어요. 한번 드셔보셔요. 이야, 아주 살살 녹는구나. 고맙다. 어느새 삼식이 아버지네 집에는 마을 처녀들이 갖다 바친 음식들이 그득했답니다. 처녀들은 그러고도 모자라서 자기들끼리 앞자리에 서려고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죠. 아버지는 이 광경을 흐뭇하게 내려다보았답니다. 삼식이 고놈 덕분에 이리도 호강할 줄이야. 이거 너무 뿌듯해서 온몸이 빠듯할 지경이로구만. 아버지는 너스레까지 떨면서 희낙낙하였지요. 그야말로 평생에서 젤로 좋을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삼식이는 두부며 강고등어를 팔아치우느라 전국을 돌고 있었답니다. 심지어 요새는 청나라 상인들까지 드나드는 통에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요. 하루는 삼식이가 상단을 이끌고 청나라 닝보항에 왔을 때였습니다. 응? 저 사람들은 대체 뭔가? 조선 땅에서 잡혀온 사람들이다 해. 저들은 노비로 팔면 비싼 값을 받는다 해. 누더기꼴을 한조선인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주르륵 끌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국 땅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을 보니 삼식이 마음이 미어졌지요. 이보시오, 노예상인 양반. 저 노비들이 다 얼마요? 다 합쳐서 100냥이다 해. 예쏘 받으시오. 삼식이는 그 자리에서 조선인 노비들을 다 풀어줬지요. 거기다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까지 넉넉하게 주었답니다. 모두가 굽실거리며 절을 하고 떠나는데 어째 한 여인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자는 왜 가지 않고 계시오? 혹시 노자돈이 모자라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그러고 있으시오? 그게 고향이 어딘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처자는 잡혀올 때 머리를 다쳤는데 그 이후로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자의 이마에는 상처가 있었지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자는 이목구비가 오똑하고 눈매가 시원스런 것이 그야말로 절색이었지요. 거기다 태도가 기품 있고 고와한 것이 아무래도 귀한 집안 여식인 것 같았지요. 갈 곳이 없다면 날 따라오시오. 우리 상단에 일자리를 마련해 줄 터이니. 감사합니다, 행수 어른. 그나저나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그게 사실 제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지어드리리다. 소양이 어떻소? 소양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뜻이었죠. 소양 처자는 꾸벅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양은 삼식이의 상단에서 일을 하였답니다. 처음에는 청소를 하거나 상품을 옮기는 허드렛 일을 하였는데 곧잘 해치우는 것이었죠. 하여 더 어려운 상품 관리를 맡겼는데 그것도 손쉽게 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양 처자, 앞으로는 내 옆에서 상단의 일을 도와주면 좋겠소. 제가 도울 일이라면 뭐든지 시켜만 주시지요. 상단이 너무 커지면서
삼식이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지요. 그런데 소양 처자가 나서면 복잡한 일들이 척척 정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삼식이는 소양이에게 더욱 많이 의지하게 되었답니다. 응? 아직도 불이 켜져 있군. 하루는 삼식이가 바깥에서 돌아오니 소양이가 산더미 같은 장부를 옆에 두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었죠. 그 큰 상단의 일을 전부 처리하느라 늦은 밤까지 무리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해서 소양은 삼식이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지요. 이 가느다란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지었구나. 삼식이는 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소양의 모습에 자꾸만 끌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삼식이 본인이 좀 불성실한 친구입니까? 나이를 먹도록 게으름만 피우던 게 바로 삼식이었죠. 헌데 소양은 삼식이가 부탁한 일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곤 하였지요. 그 정성을 보고도 어찌 소양이 이뻐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행수님 오셨나요? 장부는 다 정리해두었습니다. 받으시지요. 아니요, 장부는 되었소. 그보단 쉬엄쉬엄 하면서 하시구려. 그제야 잠에서 깬 소양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장부를 내밀었지요. 헌데 삼식이는 혹여 소양이가 과로라도 할까 싶어 도저히 잘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을 찾기 전에 몸이라도 상하면 본말 전도가 아니겠소. 알겠습니다. 허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괴념치 마시지요. 고집하고는 알겠소. 그날 이후로 삼식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양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상단에 두었다간 계속해서 일만 할 게 뻗쳤으니까요. 해서 삼식이는 소양과 함께 전국의 명승고적과 별미를 찾아 유람을 다녔습니다. 상단 일이 바쁜데 저 같은 계집에게 너무 시간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 소리 말구려. 이러다가 혹 기억이 돌아올지 누가 알겠소. 삼식이의 다정한 말에 마침내 소양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행수님, 저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수님 옆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행복합니다. 사실 두 사람의 마음이 같았답니다. 둘은 어느새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것이지요. 소양 처자, 그대가 없으면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것 같소. 제 마음도 행수님과 마찬가지여요. 삼식이는 더 참지 못하고 소양을 으스러지게 껴안았지요. 둘은 입을 맞추고 이윽고 서로의 마음까지 확인하였답니다. 둘이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루는 목포의 게장집에 들렸을 때였죠. 만나게 게장을 먹던 소양이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시오? 혹시 기억이 돌아온 것이오? 예, 제 고향은 봄마다 꽃게잡이를 하던 곳이었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꽃게만은 기억에 생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식이는 혹시 목포의 딸을 잃거나 납치당한 집이 있는지 알아오도록 하였지요. 그러자 목포 명문가 김대감 댁이 3년 전 해적들에게 딸을 잃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지요. 아니, 연아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천지신명이 도왔구나. 연아야, 잘 돌아왔다. 김대감 내외는 소양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답니다. 지켜보던 삼식이도 함께 울었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분은 제 은인이신 삼식 행수님입니다. 자네가 우리 딸을 구한 건가? 고맙네. 김대감은 앞으로 삼식이의 상단을 후원하겠다며 단단히 약조를 하였지요. 허나 사실 삼식이와 소양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었지요. 둘은 내심 혼례를 허락받고 싶었답니다. 헌데 문제는 신분이었습니다. 지체 높은 김대감 댁으로서는 평민인 삼식이와의 혼례가 당치도 않은 일이었지요. 그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답니다. 잘 사시오 소양? 아니, 연하 처자. 결국 삼식이와 소양은 눈물을 뿌리며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온 삼식이는 더욱 사업에 집중하였지요. 이제 조선 팔도에서 재물이라고 하면 모두가 삼식이를 떠올릴 지경이 되었답니다. 어찌나 돈이 많은지 삼식이가 돈을 풀면 한양 도성의 땅을 모조리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지요. 허나 삼식이는 쓸쓸하게 웃을 뿐이었죠. 이 많은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정작 가지고 싶은 것은 내 손에 없는데. 그러던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해였지요. 커다란 태풍이 조선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조선 팔도에 가옥과 전답을 잃은 이가 수만 명이나 된단 말입니까? 아, 글쎄 그렇다니까. 우리야 돈이 넘쳐나는 집구석이니 괜찮지만 당장 우리 고향만 해도 아주 결단이 나버렸어야. 아버지의 말에 삼식이는 깜짝 놀랐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풍으로 살 곳을 잃고 떠돌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삼식이가 나섰지요. 삼식이는 수백만 양의 돈을 풀어 빈민들을 구휼하고 무너진 집과 논밭을 다시 일궜답니다. 아이고, 백성들 먹이느라 나간 돈이 벌써 수백만 양이다. 그렇게 돈을 풀어도 괜찮겠느냐?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지요. 번 만큼 써야 돈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네가 하는 일이니 오죽 잘하겠느냐? 이 애비는 너만 믿는다. 아버지도 삼식이가 대견했는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삼식이는 전 재산을 풀어 사람들을 구했답니다. 그 덕에 굶어 죽지 않은 백성들이 입을 모아 삼식이를 칭찬했지요. 일이 다 끝나자 삼식이에겐 집 한 채와 강고등어 사업만이 남았습니다. 원래 하던 일로 돌아왔지 뭐. 돈이야 다시 모으면 그만이렸다. 상단을 날렸지만 삼식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레를 끌며 강고등어를 팔았지요. 그렇게 삼식이가 한양 주막집에 납품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불러 세우는 것이었죠. 거기 수레를 끄는 상인분. 혹시 일손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응? 아니, 당신은. 거기에는 연하가 있었습니다. 어리나간 삼식이는 꼼짝도 못했지요. 그러자 연하는 방실방실 웃으면서 삼식이의 손을 꼭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행수께서 그 많은 재산을 몽땅 풀어 백성을 구했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그렇지. 어렵사리 찾은 고향집에서 다시 나오면 어떡하오? 더 이상은 제 마음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곳은 삼식 행수님 옆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둘은 뜨겁게 얼싸안았답니다. 연아,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네, 행수님. 저는 앞으로 쭉 행수님의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또 있었습니다. 삼식이가 전 재산을 풀어 백성을 도왔다는 소식이 마침내 조정의 귀에도 들어간 것이지요. 크게 기뻐한 주상께서는 삼식이의 노고를 보답해 벼슬을 내렸답니다. 아이고, 하찮은 상인 나부랭이에게 벼슬자리라니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요. 행수님,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시지요. 응? 연아, 그게 무슨 말이오? 받은 다음 사양하셔도 양반 신분은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 거니 내가 양반이 되면 제 아무리 장인어른이라도 혼약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거로군. 연하의 묘안에 삼식이는 무릎을 탁 쳤지요. 그 말대로 삼식이는 벼슬을 받자마자 거절하였답니다. 그래도 예상했던 대로 양반의 신분은 그대로 남았지요. 덕분에 혼례를 반대하던 연하의 부친도 마침내 고집을 꺾고 둘의 사이를 허락을 하였답니다. 역시 대단하시오, 부인. 아닙니다. 산더미 같은 재물을 촉에같이 던지신 서방님의 대범함이 더 대단하지요. 하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사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려서 그렇다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하의 부인도 모르는 것이 있구려. 하여간 그런 게 있다오. 둘은 마침내 경사로이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혼례가 벌어지던 날 그동안 삼식이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답니다. 사람들은 다 함께 삼식이와 연하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지요. 첫날 밤이 되자 삼식이는 그 무시무시한 물건을 따 공개하였지요. 연하는 삼식이의 쇳덩이를 보고 기겁을 했답니다. 뭐 이리 큰 게 다 있담. 이러다 까무러치겠어요, 서방님. 그러거나 말거나 삼식이는 끝없이 들어갔지요. 연하는 비명을 지르다가 나중에는 한 번 더 하며 흥겹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니, 어째 힘을 쓸 때마다 무슨 절구대 치는 소리가 난다냐? 참으로 100냥짜리 물건이요. 100냥은 무슨? 저것은 100만 냥짜리 물건이 틀림없는 듯 하이.
그렇게 둘은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한 나날을 오래도록 함께했다고 합니다. 언년아, 너 또 삼식이네 집에 가는 것이야? 꿈깨라 꿈깨. 삼식이 혼례 치른 지가 언젠데? 흥, 곱다니 넌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구나. 부인은 몰라도 첩자리는 남은 거 모르니? 올 거니. 그러면 니보다 이쁜 내가 돼야지. 김치국 그만 퍼마시렴. 삼식이 첩실은 당연히 나지. 삼식이는 게으름 피우기를 멈춘 다음에야 본연의 재능을 발견해 대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